현대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과거의 왕이나 학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수많은 기술과 학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잃어버리고 생각은 많아졌지만 삶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정말 우리를 더 높은 존재로 발전시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혜는 지식보다 더 높은 단계일까요? 또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왜 이렇게 중요해진 것일까요?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둘을 서로 비교하곤 합니다. 지식은 보통 외부로부터 배워 알게 된 어떤 이치나 생각을 의미하고 지혜는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는 어떤 이치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은 모두 새로운 알과 확장된 생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지식은 외부에서 주어지고 지혜는 내부에서 스스로 발견된다는 차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지식을 주어진 알, 지혜를 스스로 확장되는 알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식을 물고기로, 지혜를 물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비유합니다. 지식은 주어진 물고기만 가질 수 있지만 지혜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지혜를 지식보다 더 높은 단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둘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며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과 혼이 만나는 과정의 단계 차이입니다. 지혜는 혼이 영에 공명하여 영의 정보가 혼으로 내려오는 단계이고 지식은 그렇게 내려온 영의 정보가 혼의 세계에 남겨진 단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거시적인 힘의 정보인 생각의 세계이며 혼의 세계는 미시적인 힘의 정보인 감각과 감정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과 혼이 만나는 존재입니다. 곧 거시적인 힘과 미시적인 힘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만남은 혼의 몸인 육체가 신경계를 통해 영의 미약한 힘에 공명하고 증폭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육체가 영의 정보에 공명한 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부르며 특히 때때로 더 크게 공명하여 이전보다 더 확장된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명한 영의 정보는 혼의 세계에 계속 남겨질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는 공명한 영의 정보에 맞춰 뇌의 뉴런 구조를 변화시키며 기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다시 말과 문자, 책과 영상 같은 다양한 형태로 육체 외부에도 남겨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의 세계에 남겨진 영의 정보가 곧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 만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결된 단계들입니다. 지혜가 영에 더 가까운 앞선 단계라면 지식은 그것이 혼의 세계에 자리 잡은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영과 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합니다. 둘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혜가 없다면 당연히 새로운 지식 또한 생겨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식 또한 새로운 지혜를 가져옵니다. 지식은 단순히 물고기를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물고기를 잡는 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뇌의 구조에 반영된 영의 정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뇌의 구조에 어떤 영의 정보가 더 많이 반영될수록 육체는 그 영에 더욱 쉽게 공명하게 됩니다. 소리급수회가 비슷한 주파수의 다른 소리급수에 쉽게 공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에 어떤 영의 정보가 반영되어 비슷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쉽게 그 영에 공명하며 더 확장된 생각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식의 습득은 그 자체의 쓰임을 넘어서 우리의 육체가 영에 더 잘 공명할 수 있도록 구조 자체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다음 단계인 지식으로 남겨지지 못할 경우 지혜의 발전 또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의 몸인 육체가 더 큰 영에 공명할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남기고 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며 그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 영에 더욱 공명하며 더 큰 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육체의 뇌가 지식을 습득하고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육체는 영에 충분히 공명하지 못하게 되고 인간이 가진 더 확장된 체험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게는 이렇게 육체가 지식을 습득하고 영에 공명하는 능력 자체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 제한된 것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어떤 문제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여러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지식의 습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은 삶 속에서 단순한 효용성을 넘어서 육체가 영에 보다 잘 공명하게 만들어 삶 속에서 혼의 감각과 본능 위에 영의 방향성과 생각이 더욱 확장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을 더 영적으로 발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습득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이나 기술을 만드는 과정만이 아닙니다. 교육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혼의 동물적인 영역에서 영의 인간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육은 우리가 함께 문명을 이루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 새 시대가 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연기 가장 많이 발전했기에 다음 단계인 새 시대로 가장 먼저 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열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사람들이 가장 오래 공부하고 가장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로 육체는 더 쉽게 영에 공명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영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함께 지금의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 또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그 한계에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지나치게 영중심이 되어가고 있으며 혼은 점점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감각을 느끼고 본능과 조율되는 법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자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나친 생각과 걱정, 지나친 미래 대비를 위해 육체를 계속 밀어붙이고 육체의 요구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먹거나 반대로 너무 적게 먹고 너무 많이 일하거나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혼의 본능에서 벗어나 영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영과 혼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에서도 벗어나 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조차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인 육체의 감각과 본능을 바라보듯 영에서 오는 지혜와 지식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즉 영과 혼을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 자체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혼의 체험인 육체의 감각과 본능 또한 영의 체험인 생각과 지식과 지혜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아이의 체험이 큰 어른의 체험보다 덜 중요하지 않듯 더 작고 분리된 혼의 체험이 더 크고 통합된 영의 체험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은 상대성이며 혼의 체험이 있기에 영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두를 통합하는,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혼과 영, 감각과 생각, 지식과 지혜를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한계를 넘어 다음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